예, 요새 정말 꿀잠 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이 이런데 장이 이런데 꿀잠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어제 샀습니다. 제가 인증했잖아요. 진짜요? 예, 달러 들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요. 어제 2,700 깨질라 그럴 때 그때 인덱스 펀드 산 것도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투자 필독서, 투자 고수들이 극찬한 바로 그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래간만에 불러주셔서 진짜 오랜만에. 네. 진짜 오랜만에 저는 늘 뵙습니다. 오고 싶었지만 안 불러주셔서. 진짜 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겠지만 네. 가장 신뢰받는 이코노미스트로도 네. 알려져 있으시고 네. 또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쏙쏙 나오고요. 네. 역사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답이 그대로 나오죠. 네. 언제나 다 알고 계신 척척 박사님. 경제 전문 작가이자 경제 전문가이자 네. 리치고 인베스트 대표인 홍춘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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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회사 대표님까지 또. 그러니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유로워지시면서 네, 네.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얼굴 광이 나세요. 이렇게 되게 혈색도 좋아지시고 밤에 잠을 표정이 밝아지시고 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자서 그래요. 비결이 좀 있으신가요? 예, 요새 정말 꿀잠 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이 이런데 장이 이런데 꿀잠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어제 샀습니다. 제가 인증했잖아요. 진짜요? 예, 달러 들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요. 어제 2,700 깨질라 그럴 때 그때 인덱스 펀드 산 것도 공개하겠습니다. KB스타 200TR 샀습니다. 인덱스를 하신 거구나. 예, 인덱스 펀드. 왜냐하면 뭐 저는 종목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또 안 빠졌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아주 좋아. 물론 아주 좋아. 지수긴 하지만 네. 어제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빠지나 봤더니 반대매매 때문인 것 같아서 음. 반대매매 나오는 날은 이익과 깨물고 사야 되거든요. 물론 뭐 그 뒤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반대매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럴 때는 살 때 좀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때문에 빠지는가를 찾아보면 뭐 다른 나라 시장은 올랐는데 우리만 빠진다. 이건 대부분 반대매매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가 담보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오늘 저녁 몇 시까지 추가적인 담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가 시장가로 당신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걸 이제 마진 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헬벨이라고 합니다. 그 전화 소리를. 지옥의 종소리.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맞아보면 여기 정말 인생이 황폐해지거든요. 저도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장가가기 전입니다. 네. 마님 절대 오해 마시고요. 마님 저 결혼하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장가가기 전에 이제 빨리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연구소 다니다가 증권사로 막 옮기고 그러고 할 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증권사로 옮기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참 주식시장 흐름이 읽는 법이라는 그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슈퍼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제 그 책을 딱 읽으니까 주식시장엔 사계절이 있는데 뭐 저거 돼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보잖아요. 지금이 봄이다. 이제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거야. 네. 지나고 보니까 1년 만에 외환위기가 왔죠. 그때 예, 그때 연구소 다니는 친구하고 서로 맞보증 사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라는 그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와. 이런 홍춘욱 박사님 여러분 제가 네. 정말 바보 같았고요.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레버리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낙관에 또 그때 이제 퇴직금 뭐 받아서 또 쉴 때잖아요. 증권사 옮기면 또 함부로 매매하기도 어렵다는 소문도 들어서 맞아요. 이전에 승부를 봐야지 이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젊었네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연구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세상에. 그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 다니면서 제가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어제 이제 뉴스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 그러니까 달러 현금 중에 일부를 오늘 좀 사자. 그러고 샀는데 바로 사자마자 좀 물려서 힘들었지만 종가로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 시작이랑 끝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지금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매일 밤 좀 잠도 못 주무시는 미국 시장 보면서 어젯밤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반대매매 때문에?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인상할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혹은 친구 따라 강남 간 풍문에 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빠지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혹스러워하다가 처음에는 저가 매수를 좀 하다가 이게 심상치 않구나 싶으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좀 바치던 분들이 네. 패닉에 좀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처음엔 샀대요. 그래서 3,000포인트 깨질 때도 사고 2,900 깨질 때도 샀는데 2,800이 다 깨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하시는 분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레버리지 청산. 그래서 중앙은행님 금리 인상할 때는 나 마음이 안 편하다라는 건 2004년에도 한번 그랬었고 2014년, 13년에도 한번 그랬었었는데 그때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자 그러지만 사실 주가 막 올라갈 때 조심하자 소리를 들으면 저 뒷방 영감쟁이 또 헛소리 하네. 뭐 꼰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싫어. 저 진짜 유튜브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 TQQQ인가? 네.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너무 환타스틱한 성과가 났을 때는 레버리지에서 이익을 취할 때지 여기를 추가 불입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 제일 많은 댓글이 달린 게 그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에서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젊은 애들이 부자 되는 게 당신 그렇게 쉽냐. 그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꼰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 보고서 그렇군요. 예, 부자 돼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밖에 댓글을 저도 못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댓글만 이렇게 보고 제가 대댓글을 못 달겠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던 게 어젠가 보니까 그게 고점 대비 50% 빠졌더라고요. TQQQ가. 예, 왜냐하면 세배 레버리지니까. TQQQ 어떻게? 우리나라도 지금 레버리지 상품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분명히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산 거에서 순매수 2위인가 3위였으니까. 그렇죠. 그럴걸요? QQQ인가? 아무튼 그쪽이 그쪽 그 나스닥 100 상품이 어떤 순매수 상위 1위부터 5위 사이 2개인가 있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네. 저 10월 달인가 책 쓴다고 열심히 볼 때는 아무튼 최상위권이었어요. 진짜 이제 30년 전문가로 계시다 보니까 29년 30년 반올림 하시죠. 맞아요. 왜요? 30년 너무 길잖아. 더 막 나 30년이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네. 30년 계시다 보니까 되게 여유 있으시네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 흐름을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서 물릴 거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투자를 일단 이럴 때는 시작을 해야 내가 그동안 책을 쓰고 다니면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때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했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또 구독하시고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홍 박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했을 때 제 답인 거죠. 저는 그래서 12월 말에 그때도 한번 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12월에는 뭐 샀냐면 채권 샀어요. 한국 채권이 그때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박살이 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해서 새로 발행된 채권 금리가 2%짜리 채권이 나오는데 옛날 발행된 1% 채권은 인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데 올해 연초 지난해 연말에는 채권이 정말 너무 끔찍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건 절대 주식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주식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달러를 준비해 놓고 왜냐하면 거기도 2거래일인가 걸리니까 미국 주식 갖고 있던 거 좀 팔아서 이제 현금화해서 이체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이 흐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독후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독후감하고 박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걸로. 그렇죠. 일단 저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이과생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투자를 할 때 데이터를 기초로 한 근거가 없으면 영 불안하다. 어떤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론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수긍하게 되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나와 정말 잘 맞는 책이었다. 합당한 근거를 통해 투자에 적합한 지표를 찾고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수립한 뒤 수익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뒤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한국의 수출로 시작해서 환율, 미국의 소비 동향, 금리와 주택 공급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며 투자 전략을 만들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은 무척 인상 깊었다. 노하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유익했지만 더 나아가 투자 전략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코칭받는 느낌이라 더욱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시기가 하수상하다 보니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책이 나온 것 같다. 주식 투자로 고민하는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어쩌면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멋진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자, 로사님. 네. 이 책은 주로 개별 기업의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으로 투자하는 바텀업 방식이 아닌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심적인 비중을 두어야 할 산업이나 투자 스타일을 선택하는 방식의 투자 기법인 탑다운 방식의 투자 방식을 설명한다. 초보도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별 주식이 오늘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를 우리는 늘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매일, 매달, 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경제 지표와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파악해서 흐름에 맞게 투자할 수 있고 그 연관 관계별 투자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빅데이터로 계산해서 확인한다. 탑다운 방식의 투자법은 주가의 큰 흐름, 각 산업에 대한 주가는 어떤 요소로 인해 움직이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매일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실업률이 어떻다, 미국 주택 가격이 어떻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 지표들을 투자와 바로 연관해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초보도 잘 알 수 있다. 책장을 넘길수록 느꼈다. 홍준욱 박사님이 이 책을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의 투자법을 고안하고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이다. 개별 종목을 제대로 계산하고 예측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돈의 흐름을 꾸준하게 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박시현님. 워낙 책을 많이 써오셨고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로서 저는 그 점이 제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정말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셨던 것들이었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들인데 홍준욱 박사님 입에 통해서 나오게 되면요, 일반인들도 다 그냥 쑥쑥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으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제 굉장히 폭락을 했고 갑자기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워낙 책을 오랫동안 쓰셨으니까 책을 한 저자에 빠지게 되면 옛날 책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저자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홍철 박사님들도 처음에 쓰셨던 책이랑 지금 책이랑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사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예전 책은 잊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이 개정판이잖아요. 예. 네. 근데 새로 썼어요? 거의 새로웠어요. 눈 한번 굴려봅시다. 예. 네. 아. 개정판인데 이제 아예 그냥 뒤집어서 새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쓰셨다고. 예. 처음에 이제 개정판 쓰다가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 원고를 놓고서 그걸 고쳐보려고 낑낑거리다가 진짜 방금 김학렬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10년 전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고 또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썼지 싶어서 그 10년 동안에 또 새로운 정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썼던 거는 그 뒤로 부록으로 넘겨버리고 새로 썼죠,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용어들도 사실 어렵고 언제나 환율은 또 어렵고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쉽게 해주시려고 진짜 애를 쓰신 거구나가 되게 느껴졌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면서 네. 해보니까 어때요? 수익률이 별론데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까? 그 다음 네. 방법 이렇게 정말 강의해 주듯이 제가 한 20년 공부한 거 네. 쉽게. 이제 여기서 더 나간 전략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조건을 많이 걸면 대부분 거기에 막아 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나은 걸 자꾸 고문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냥 경제 이론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 싶은 지표들 몇 개만 보면 되는 거지. 네. 세부 지표로 다 들어가는 건 그거는 자료를 쓰기 위한 자료가 돼버리고 책 쓰기 위한 거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실전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네. 그리고 주변에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뒤에 순한 맛, 매운맛 하고 스테이지 1은 순한 맛, 스테이지 2는 조금 매운맛 하고 이제 스테이지 3에서 불닭 볶음면인가 할 때 비빔밥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걸 보면은 좀 이대로 천천히 하면 되겠다. 예, 그 참 제가 이 책 쓰고 좀 보람이 있는 게 어떤 분이 갑자기 HCW 지수라는 걸 올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니셜이 익숙한데 하고 봤더니 저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홍춘욱 박사님의 뒤에 있는 이제 뭐 듀얼 그런 모델로 봤더니 지금은 주식 매도고 7월부터 주식 매도 사인이 나와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직 조금 달러 더 들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한 건데 그죠? 예, 와 그걸 보고서 소름 끼쳐가지고 바로 하시는구나. 정말 그리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자산 배분을 해도 되고 문제는 이제 어떤 지표가 나올 때 이게 어떤 의미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탑다운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좀 거기서 하나 더 매운맛 불닭 볶음면을 하나 만들 걸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책의 좀 약간 그 취지랑 달라지고 벽돌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책으로. 이 책이 목차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이 책의 어떤 개략적인 구조? 예, 구조가 이제 1장은 그냥 제가 요새 그 아주 히트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지식경제산업센터인가? 뭐 거기서 이제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대국민 강의를 하나 하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라는 그런 강의를 하나 했는데 그 강의의 내용을 1장에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냥 뭐 이 종목 차트가 이쁜데 이 종목 좋다던데 하고서 사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서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바텀업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워렌 버핏처럼 못하겠더라. 너무 난이도가 높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 그 종목 찾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서 포기했고 저는 탑다운으로 갔다. 이게 이제 1장이고 그 뒤에 스테이지 1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1에는 뭐냐면 각종 다양한 경제지표, 그러니까 처음엔 쉬운 거, 환율이나 수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 이런 걸 가지고서 쭉 설명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해외 지표도 좀 쓰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과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성장주랑 가치주 투자를 하면 어때요? 내수주랑 수출주 투자를 하면 어때요? 뭐 대형주랑 소형주를 투자하면 어때요? 중국 주식은 어때요? 미국 주식은 어때요? 일본 주식은 어때요?까지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한 약간 매운맛들을 스테이지 2에서 다뤘고요. 스테이지 2까지 가면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뒤로 가니까 어려운데 자 이거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비빔밥을 그냥 모르겠으면 다 사요. 다 사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오고 특히 주가가 폭락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맞아요. 그런 투자가 되고 특히 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했냐 안 했냐 따라서 또 이렇게 성과가 다 달라지니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뭐 이거에 읽다가 당신은 뭐 우리나라는 혁신 국가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요 전략에 맞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말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이제 부록을 달아가지고 한국이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경쟁력이 유지되는 이유라든가 중국이 저기 헝다 사태부터 시작해서 왜 저렇게 고생하나요? 뭐 또는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산 배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들도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를 네.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기억하시는 그러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뽑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하나씩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뽑아서 질문하면 될 수 있게 네.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022년이라서 이 책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한창 관심을 가지기 전이면 이 책이 되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ETF가 뭐냐 했을 텐데 지금은 카페 가도 다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쉽다. 스테이지 2도 해볼만 하다라고 이게- 충분히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스테이지 그쵸? 2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 우리나라에 있는 ETF도 제가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ETF 가지고 투자를 보니까 박사님 말대로 지금 이번 장에서 괜찮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은 편한데 그 이제 다들 그렇게 똑똑해 주시면 이제 책 쓸 게 없어져서 에이, 또 무슨 말씀을.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되게 다양한 전략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차례차례. 그렇죠. 쉬운 거부터 매운맛까지 쭉 가는데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